이번에는 주택임차권 승계 제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77페이지가 되겠네요. 원래 부부간에는 임차권의 승계가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런 경우는 부부가 혼인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만일 어떤 남성과 여성이 살다가 남성이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남자의 힘으로 세를 얻었다가 남자가 죽은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는 일체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몸만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법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택임차권의 승계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 주택임차권의 승계제도는 상가임대차는 없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차인과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고요. 임차권의 승계권자는 1번 상속권자 없다. 그럼 당연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갖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겠지만 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속권자 있다의 경우는 두 경우로 나눠봐야 되죠. 상속권자가 함께 살고 있다. 예컨대 갑과 을이라는 부부가 A와 B라는 아기를 낳고 살다가 갑자기 을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3살짜리 아기, 5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살다가 병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함께 살림을 차렸는데 그 경우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겹쳐서 이번에는 갑이라는 남자 죽은 경우는 자, 사실은 배우자로 있던 여자와 아기들 둘이 남았는데 이 경우는 누가 상속권을 갖는다고 A, B라는 아기들만 갖고 병이라는 여자는 상속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속권자 있다. 그런데 상속권자 함께 살고 있다면 상속권자만 임차권을 승계받는다는 거. 그 사실은 배우자는 승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가 니은인데 상속권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권자 있는데 살고 있지 않다. 예컨대 서울에 부인과 아들, 딸이 있는 갑이라는 남자가 대전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가 갑자기 남자 죽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와 임차인 그 남자의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상속합니다. 남자의 이촌인의 친족이다 보니까 남자의 아버지, 할아버지, 좌우의 형제자매, 그리고 아들, 손자 이런 사람들과 플러스 1로서 그 사실혼 배우자가 n분의 나눠간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속권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있긴 있는데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와 그리고 임차인 남자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상속받지 우선하에 그런 틀립니다. 이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가 우선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와 남자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 상속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주택임차권 승계제도는 상가에 놓고 오로지 주택에만 있다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뭐 당연히 임대차 관계에 생긴 채권 재물을 승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를 빌린 것이 더 클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실혼 배우자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후 한 달 이내 반대회사 즉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임차권 승계 즉 채무 승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대항유권 가압류 확정일자. 다시 말해서 대항권과 확정일자가 붙어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가압류 가운데 낀 경우죠. 그래서 대항유권과 확정일자 가운데 가압류 채권이 있는 경우는 이 가압류 채권과 임차권 간에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 배당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사람은 혹시라도 계약서 내용 등이 궁금할 때는 임대인 등을 얻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 제공을 받고 싶을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좀 맹점이 있긴 한데 물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정보 제공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다는 거. 차임 증감 청구에서 증일 경우는 20분의 1 범위 내이고요. 똑같죠? 5% 범위 내이고 1년 이내는 하지 못하고. 다만 이러한 차임 증감 청구권 이에 관한 규정들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해당되는 말이지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한다든지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합의로 보증금 올릴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할 때는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과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한다. 여기는 낮은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었죠. 즉 임대인 스스로 거주하겠다. 그런 경우는 무슨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큰 금액이겠죠. 그래서 거기 큰 금액하고 여기
낮은 비율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가 되었고요. 좀 쉬었다가 상가임대차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